내가 겪고 있는 상황, 환경을 바꾸는 그 유일한 방법은 를 바꾸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내용이에요.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 많죠. 자, 전제의 법칙을 가장 완벽하고 강렬하게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년 전 우리 가족의 친구 한 분이 28살 난 자기 아들과 대화를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 청년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희귀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심장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값비싼 병원 치료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고 의사들마저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은 침대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그의 몸은 쪼그라들어서 거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말하거나 숨쉬는 것마저 매우 버거워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그의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그와 대화를 할 때 그의 아내도 내내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어떤 문제든지 해결책은 오로지 하나뿐이며 그것은 태도의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가 힘들었기에 저는 그에게 제가 한 말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식의 법칙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그 상황에 대한 그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내가 겪고 있는 상황, 환경을 바꾸는 그 유일한 방법은 내 의식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가 이미 건강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저는 상상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상 속에서 의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불치병의 단계에서 그가 회복된 것을 의사가 발견하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불치병에 걸렸던 이 친구가 나은 걸 의사가 봤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봤는데 나은 거야. 뭐지? 너무 놀란 거예요. 의사가 그걸 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의사가 재차 검진 결과를 체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굳게 믿었고 이 과정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열심히 들었던 아내도 전제의 법칙과 상상력을 남편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사용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열대 지역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는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고 다음번 방문 때 그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활발히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으며 친구들, 가족들과 많은 사교 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난 날부터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치의 아주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했던 그 제안을 아주 충실하게 따랐고 매일같이 이미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전제 속에서 철저히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회복 후 4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오늘까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전제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치병인데 나았다. 불치병인데. 근데 이런 사례가 좀 찾아보면 많아요. 식물인간이 돼서 당신은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말했던 사람이 6개월인가 7개월 뒤에 자기 발로 병원 문을 걸어서 나간 사람이 있죠. 그 시크릿의 공동저자 중에 한 명.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떨어져갖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의사는 안 된다고 했지만 본인은 마음속에서 계속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했고 결국에는 6개월인가 7개월 뒤에 걸어서 나갔어요. 병원 문을 걸어서 나갔고 그리고 이제 척추가 완전히 다 가루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상상의 힘을 통해서 회복하신 분도 있고요. 불치병이 나았던 분도 있고. 아, 조 디스펜자. 맞아, 조 디스펜자. 그죠? 그분은 이제 뼈가 막 척추가 다 으스러졌는데 회복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더 약한 병에 걸리신 분들은 당연히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만성 피로, 뭐 아니면은 뭐 면역력이 약하다든가 뭐 이런 약한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상상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벌어지더라. 펼쳐지더라. 감동적인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치의 의심. 보통 우리는 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되나? 근데 이분은 의심하지 않고 내빈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해야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무조건 좋아질 거야. 무조건 좋아질 거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렸잖아요. 그죠? 좋아지는 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달. 몇 달이네요.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려서 그 불치병인 심장병이 나은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져서 아파트가 안 나간다거나 임대가 잘 안 나간다거나 뭐 그랬는데 그걸 이제 마음의 힘을 통해서 나가게 한다거나 그런 사례들도 나오는데 그냥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거는 지금이랑 비슷하게 펼쳐지는데 그냥 대상이 아파트나 이런 거예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경험담은 딱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좀 많이 읽었으니까. 나머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 사서 보세요. 책 요거 전제의 법칙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조그만해서 금방 읽습니다. 이거 진짜 페이지도 200페이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호로록 볼 수 있는 책이고 뭐 하루에 30분씩만 봐도 며칠이면 볼 수 있어요. 이직을 했는데 저는 건강 상태가 좋아졌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는 거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이유를 모두 다 이게 나랑 결부시킬 생각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안 좋아진 게 나 때문인가? 내가 너무 과도하게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정은 회사 대표랑 가장 직결되어 있어요. 회사 대표의 마인드, 마음 그거에 연결되는 거지. 내가 내 건강이나 내 마음이랑 그렇게 물론 영향을 어느 정도 주지만 메인은 절대로 아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내 마음을 잘 간수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풍요속에 잘 있어. 근데 막 회사가 힘들어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더 좋은 회사를 가게 된다거나 혹은 뭐 회사가 금방 좋아져갖고 걱정할 일이 없거나 그렇게 될 거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옆집 남자가 3년째 소음만 있어도 벽을 쾅쾅 치는데 저는 많이 참았고 같이 벽도 쳐봤는데 저희 집만이 아니라 그 안쪽 옆집이랑도 쾅쾅 치며 싸우고 있고 지금은 윗집이랑도 서로 쾅쾅 치며 싸우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선물을 주기도 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저에게 전혀 벽을 치는 사람처럼 험악하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심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 벽을 쾅쾅 칩니다. 전제의 법칙 방법은 잘 알지만 춘칸이 음성으로 전제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굉장히 간단한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사실은 전제의 법칙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을 하냐 스토리를 잘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상상할 것인가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집에 있는데 조용한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좋아요? 좋을 수도 있는데 불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용한데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또 쿵쾅쾅쾅 거리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방법을 알아도 어떤 장면을 상상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스토리를 잘 쓰는 사람은 전제의 법칙 하나만 알려줘도 이 하나를 활용해서 정말로 많은 소망들을 뚝딱뚝딱 잘 창조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하냐? 하나로 합쳐봐라 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본인만의 어떤 재치와 노하우가 담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쫙 다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저는 사실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집에 있는데 조용한 상상이나 뭐 이사 가는 상상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기 채팅창에 와서 춘칸이 제가 저번에 옆집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고 이렇게 쾅쾅거린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이렇게 길게 글을 썼는데 너무 조용해요. 요즘에 너무 조용하고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소리가 안 들린다. 너무 조용하고 소리가 안 들린다. 근데 이게 만약에 걱정되면은 몇 달 뒤로 하셔야 됩니다. 춘칸이 100일 동안 우리 100일 소원 프로젝트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쾅쾅거리는 소리가 없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함과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 장면에 집중하면 돼요. 내가 이야기하는 장면들, 그죠? 내가 어떤 장면을 그리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이사 오는 장면도 괜찮은데 저는 꼭 누가 이사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조용해진다고 생각하면은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분이 갑자기 뭐 마음 좋아졌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와서 대신 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왔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해갖고 그게 고쳐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근데 그 경우의 수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이 주는 스트레스에 내가 이제 모든 의식이 딱 꽂혀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소음은 조만간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계속해서 그걸 의식하고 있으니까 더 거슬리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계속 보잖아.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또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계속 그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창조하더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답정너처럼 뻔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춘칸이 어떻게 소음이 들리는데 소음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집중해요. 춘칸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많은 것에 집중해요. 춘칸이 어떻게 하면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데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을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느끼는 그 상상을 연습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일어났는데도 그게 없는 것처럼 느끼거나 그걸 하는 걸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사건이나 일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사건은 올 수 있어. 하지만 그걸 계속 신경 쓰고 몇 달째 반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유지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끄럽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거기에 동조를 한다. 그 사람도 당연히 원인 제공을 했지만 나도 그걸 계속 유지되게끔 같이 마음으로 합주를 하고 있더라. 합주를.